어이 우야어 우야어 이번 시간에는 지지가 품고 있는, 즉 자축인묘가 품고 있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고 있는 물체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말하는데, 자는 이제 쥐죠, 쥐. 쥐는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종자, 씨앗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류, 고기 종류죠.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생선, 잉크, 땀, 사람들 몸에서 나는 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 채소, 필묵, 즉 필기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원천, 즉 샘솟는 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수, 물체들을 품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의 물체들을 알아야 되느냐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담고 있는 뜻이 우리들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면 좋으련만은, 그래도 이제 대충 정리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 자 다음에 축이죠. 축은 무기, 좀 무서운 얘기부터 나오는데, 무기가 이에 속합니다. 즉 이제 살상을 벌일 수 있는 물건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 증권. 그 다음에 금고, 돈을 좀 쟁여놓고 남몰래 감춰놓고 자기만의 그 금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차고, 차를 잘 좀 관리하고, 좀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에 넣죠. 그 다음에 인쇄기, 전기제품, 이불,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을 말합니다. 커튼. 그 다음에 우리가 술 먹으면 안주를 먹죠. 이 안주도 축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판, 그 다음에 비품, 의복, 농토, 자갈이나 모래밭 등이 축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축 다음에 인이죠. 인은 발전기, 피아노, 목재, 동상, 사람이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동상을 세우죠. 이것도 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주, 전봇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고층 빌딩, 나루터, 의복. 요즘에는 뭐 좀 나루터가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강과 강의 사이에 다리를 많이 놔버리죠. 그러니까 뭐 나루터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나루터가 보기 힘든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말하자면 그 나루토들이 배를 이렇게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나루토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이 끌림 줄, 이쪽에서 저쪽을 줄을 매놓고 또 그 줄을 당기면서 이제 이 배가 이제
또 가는 그런 나루토도 있었고, 근데 참 추억 속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 우리가 입는 옷, 의복, 그 다음에 책, 서적, 책상, 신문, 목기, 즉 나무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제사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박달나무. 여기서 이제 박달나무가 당연히 나무에 속하는데 왜 박달나무를 집어넣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박달나무는 나무 중에서 제일 단단하다는 나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해요? 네? 금, 목을 자르고 다듬고 하는 금의 세력, 금의 기운을 감당해서 새로움으로 뭔가 태어나는 기운이 인성에는 있다. 그래서 박달나무를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 다음에 묘지요. 묘는 말하자면 자라나는 새싹을 뜻하는데, 이제 물체의 분류에서는 화초, 우리가 꽃나무 키우는 요 화초 있죠.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거, 화초.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운동구, 운동을 하기 위한 기구들을 말하는 거죠. 운동장이 아닙니다. 운동기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그 다음에 묘목, 옷장, 가구, 책상, 낚싯대, 종이, 그릇, 의복, 목기, 버드나무,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 등이 묘에 속합니다. 그 다음 묘 다음에는 이제 지인이죠. 지인은 외제품, 외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석, 그 다음에 남들 모르는 비밀 장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다 덜어는 있겠죠. 장소나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얘기나 이런 것 있겠죠. 뭔가 이제 둘만의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비밀 장소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 장소가 진토에 속합니다. 진토. 그 다음에 위조, 말하자면 이제 그 사문서를 만든다든가 공문서를 변조해서 만드는 사문서,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특허품, 골재, 약재, 도자기, 병풍, 부채, 장판, 포장, 비행기, 토산 등이 진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 다음엔 사는 전화, 그 다음에 정류장, 그 다음에 담배 및 담배불, 그 다음에 편지, 그 다음에 종점, 말하자면 이제 터미널 같은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 다음에 대형 차량, 그 다음에 화약, 폭발물, 사진, 휘발유, 미용재료, 전등, 등대, 액세서리가 사화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행을 알든 모르든 오행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란 목화, 토, 금수로 분리되어 있고, 그 안에는 나무, 불, 흙, 쇠, 물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때에 물을 만나고, 때때에 불을 만나고, 때때에 나무를 만나고, 때때에 금을 만나고, 또 흙을 만나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과의 어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고,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면 우연을 가장해서 어떤 그 일들이 처리가 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어떤 것들도 절대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연이란 것은 없는 겁니다. 필연적인 상태에서 때가 익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때때의 일들입니다. 누구는 뭐 좋은 인연 만나고 항상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상대들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연적 이유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에 의해서 그 인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예.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러 오죠. 그러면은 그분들마다의 그 사정이 다 달라요. 예. 어느 분은 자식을 위해서 오시는 분, 어느 분은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 예. 어느 분은 또 나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 또 나의 바람을 위해서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옵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 이제 그러한 그 남의 인생을 어찌 보면 들여다본다, 아니면 또 훔쳐본다고 하는 표현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누구에게나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그 사람들의 그를 겪으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또 오늘도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니, 예, 좀 어찌 보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이제 김 여사님이 아침이 예불 시간이 돼서 예불을 드리는 중에 옵니다.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말하자면 사시공양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시공양은 스님들은 항상 합니다. 말하자면 사시에 부처님이 이제 그 공양을 받으시고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셨어요. 일종시라 그러죠. 그 시간에 맞춰서 스님들은 거의 뭐 큰 일이 없으면 사시 공양을 합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저도 열심히 좀 이 부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참 아주 정진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김 여사님이 이제 초하고 향하고 이렇게 사 들고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사시 공양하는 점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시 그 공양을 그 예불을 마치고 이제 참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나누게 되죠. 이제 그 김 여사님이 말하자면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저희들보다는 좀 어린 나이지만 그 함께 사시는 분이 저보다는 좀 연배예요. 저는 뭐 스님이라고 해서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저는 오시는 분들을 대합니다. 절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어찌 보면 흔치 않은 일이나 저는 그렇게 대하고 지금도 존칭도 많이 보살님, 처사님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사님, 사장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저는. 예.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저는 저대로 또 하는 거죠. 이제 하여간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형수님 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호칭도 이제 여사님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수님이라는 소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막역하게 지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정을 차리셔가지고, 좀 돈을 좀 벌어볼 것이라고 생각에,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는 개를 사육해서 파는 그런 직종의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법으로 그 개를 함부로 시용을 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됐다고 하니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은 당시에는
말하자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걷어다가 이제 개 먹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번식해서 또 팔고 식육으로 많이 파는 거죠. 그런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신 분인데 이거 행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편이. 그리고 이제 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늘려야 되는데 개가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또 자연 폐사율이 높아요. 그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누가 개를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길 바라고 정성을 들여 키우는데도 개가 안 늘어나요. 이게 뭐 처음에 이제 그 몇 년 동안은 이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의 물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이. 예, 말하자면 물에 어떤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던 물인지는 모르나 그것이 말하자면 짐승들을 키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늘어나지가 않고 맨날 빚만 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다른 무엇을 좀 이 도모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부부가 이제 머리를 이제 짜내고 이리궁이 저리궁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 우리 그 김 여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좀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 자신이 그 지니고 있는 그 천지간의 오행의 기운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요. 근데 당시에 그때는 이제 환절기였어요. 이제 환절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계절의 환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년마다의 환절기가 있습니다. 10년마다. 즉, 천간의 10년과 지지의 10년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름의 환절기의 중심은 42에서 43살의 중심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죠. 그러나 42에서 43살 그 사이에 앞뒤로 1년, 2년을 더 주면 40살부터 45살까지가 인생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그 환절기의 기운이 오행상 어느 기운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자신의 하는 일이 바뀌어지거나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꾸준히, 즉, 그러면 오행상으로, 나는 직장 생활을 30년, 40년 했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들어간 사람은 오행의, 즉 계절 바꿈의 오행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그것은 자신이 20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 2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서도 벗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40년의 경륜을 채우기 위해서 꾸준히 한 직장에 다녔다면 그건 뭐예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행상 토에 속합니다. 토는 봄도 담고 있고 여름도 담고 있고 가을도 담고 있고 겨울도 담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토의 중심의 직장, 즉 어떤 거대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한다면은 토의 성질에 의해서, 즉 토가 중앙방위이고 토가 사계절을 관장하고 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인묘는 목이죠. 그 다음에 진토, 달로는 3월입니다. 토가 옵니다. 진토가.
진토는 봄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사오, 다음에 미가 또 토가 오죠. 그러면 이 6월달 미토는 여름을 관장하면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 가을이 들어서 신유의 계절에서 다음엔 술토가 옵니다. 이건 9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을을 또 담고 있죠. 그럼 해자의 겨울에 축토가 오죠. 12월달 축토가. 그럼 어떻게 돼요? 토의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조직에, 즉 큰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담고 있으면 오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오행의 계절이 강할 때는 그 단체에서,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가 언제 나오느냐? 환절기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바뀜, 살아가는데, 아, 내가 지금 뭐, 회사에 다니다가 가만있어. 아, 내가 국밥 장사라도 해볼까? 이것이 말하자면 환절기에 일어나서 환절기에 또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그 겨울의 환절기도 있죠. 예. 즉, 천간과 지지 사이의 그 바뀜. 그것은 짧게 3년의 기간입니다만은 그때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뀌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좀 희망이 있나? 아, 이것 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바꿔봐야지? 예, 그러면 자신의 그 환절기에, 이게 들여다보면 환절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말하자면 김유사님이 이제 그날에 이렇게 참 진지하게 물어봐서 진지하게 대답했지. 아, 조만간에 좀, 이게 좀 올해 내년 사이로 좀 확 뭔가 좀 뒤집어질 거라고 내가 그랬죠. 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본인들이 그 개를 키우는 것도 개가 오행상 토입니다, 토. 예. 천간짐승의 흙을 중심으로 토 아니에요? 개가? 하늘에서는 독수리고, 바다에서는 가재고, 그 토의 관계에서 즉, 개를 키웠던 것도 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뭔가 바뀌어서 직장을 잡는 것도 토에 관한 일이 될 것이다. 토에 방점을 주고 말씀을 줬죠. 그랬더니 여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부동산을 좀 같이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요. 뭐 자신들이야 뭐 개 키운다고 한 6, 7년 동안 그냥 돈만 쏟아붓고 큰 어떤 그 이득이 없어서 정말 근근히 살아오면서 말하자면 이제 빚만 잔뜩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에게는 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토박이라는 거죠. 토박이기 때문에 이제 물건, 뭐 나오는 물건이 파는 물건이 됐든 간에 거간을 좀, 부동산이라는 게 거간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거간꾼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쪽에 좀 생각을 담고 있고, 그 형님분도 아, 그랬으면 좀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동업은 좀 더 빚을 내서라도 하면 좋으련만은 그게 좀 걸림이라, 네, 그런 얘기 했죠. 왜냐하면 동업이라는 것은요, 정말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하기 이전에는 참 성사되기가 힘듭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동업을 해서 좋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돈에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만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했더니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이제 일찍 퇴직하셔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이제 박 사장하고 같이 좀 내가 도움을 줄 테니 사무실 얻어서 부동산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물론 이제 개도 이제 키우는 거를 이제 좀 뭐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들을 낳으면 그 실패를 많이 하니까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걔들도 이제 서서히 처분에 가면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참 말하자면 지역 토박이의 이점을 살려서 참 이리저리 열심히 뛰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하기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많이 좋아졌노라고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말하자면 자랑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1년 넘어서 2년이 다 돼가는 건 좀, 왜냐면 이제 사무실을 얻을 때 2년 계약을 주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업을 하시는 분이 그 건물 사무실을 얻어서 함께 운영을 했는데, 한 2년 해보니까 이거 뭐 사무실 뭐 별것 아니고 자기들이 뛰는 어떤 역할이 더 큰 것을 알게 되죠. 네, 자신이 뛴 것만큼 되는 것이지, 그 사무실 자체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뭐 이렇게 엮어지는 일보다는 자신들이 뛰어서 직접 이렇게 이제 좀 아는 지역사회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그것에는 이점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점수를 매긴 것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다니는 게 더 이제 말하자면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날은 또 이제 한번 지나가는 일서 한번 들리라고 그래요. 말이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들리라고 그러지만 한번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 내서 한번 얼굴 보자고 그랬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내가 사무실 쭉 가서 훑어봤더니, 좀 자신들은 그동안 2년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 당시, 오래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가지고 지금 저 앞에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이 완공이 되면 저 1층을 자기들이 가게를 얻었다 그래요. 가게를 얻어서 이제 저거 되면 그 이사를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업하시는 분하고는 어떻게 좀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그랬더니 동업하시는 분도 한 2년 해보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배워보니까 또 자기가 뛰면 될 것 같으니까 또 그럼 서로 이렇게 이제 갈라서서 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새로 짓는 건물을 이렇게 봤죠. 봤더니 뭐 썩 기운이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기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지,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이 지니고 있는 기운, 오행의 기운, 그리고 주위의 상생상극의 기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운, 이것이 이제 합치가 되면 좋으려는 나는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사 오고 갈 때에 이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 했죠. 하고 그날 왔는데 뭐 참 세월이라는 것은 뭐 참 말하자면 살처럼 가는 것처럼 불과 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조금 숨쉴 만큼의 돈은 벌었지만 앞으로도 현재 지고 있는 게 없어서 살고 있는 집도 이제 다 이제 말하는 전세금 빼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 고향집에 살던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이사 가는 게 어떻게 되냐니 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 옛날 그 살던 집은 그 바로 앞에가 그 폭파 그 레미콘 차들이 이렇게 폭파해서 말하자면 돌을 이렇게 채취하는 장소가 있고, 말하자면 그 발파하는 석산이 바로 집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집이라서 썩 기운이 안 좋으니 그 집을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로는 많이 안 살고 한 두세 달이나 많이 길어야 한 6개월이나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나는 한 달이라도 안 가면 좋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좀 얻어봐라 내가. 네. 그랬더니 또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 그 새로 낸 사무실로 인한 옛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23건의 송사가 발생이 됩니다. 23건의 송사. 이거 참 내가 23건의 송사. 이 송사란 말은 뭐예요? 고소고발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23건이 그냥 한 두세 달 만에 그냥 확 몰려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는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